인간의 본심.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본심이다. 본심. 본심이라는 건 본래의 마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낸 것이 있고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라는 말 자체에 벌써 뭔가 이게 뉘앙스가 풍기네요. 그죠? 인간의 본심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심을 숨기고 어떤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한다는 건데, 인간은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본성이 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쟁의 연속입니다. 투쟁. 인간은 계속해서 투쟁. 투쟁의 연속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은 상대가 언제나 같은 종족인 인간이라는 점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비극이라는 게. 이 동물도 사실은 생사를 건 이 원시적인 투쟁을 벌이긴 하는데, 그런데 같은 종족으로부터 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나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그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지혜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인간은 인간끼리 피 튀기게 싸우는데, 한마디로 투쟁의 연속, 인간의 역사는 투쟁의 연속인데 동물은 최소한도 종족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이 인간끼리의 투쟁이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교활하다고 그러는데, 교활, 여우처럼 교활하다. 이 교활에 가득 찬 이 복잡성을 띄어간다. 현대사회가 급변하는 현대 문화라고 그러는데, 현대 사회가 발전해 감으로써 이 사회의 모습, 또 사람들의 이 마음, 사람들의 태도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한 100년 전에 살던 분이 지금 현대에 와서 이 사회 현상을 본다 그러면은, 야, 이거 참 기이한 현상이로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그 지능의 정도가 높아지고 학력이 높고 또 이성적인 지식인이 되면 될수록 이 투쟁의 내용이 더 잔혹해지고 냉혹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TV 뉴스의 그 사회면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밟는데요. 요즘은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뭐 웬만해서는 다 대학교까지 나오고, 초급 대학 정도 수준, 2년제짜리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나오는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일까? 도대체 뭘 배우는 것인가?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그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빨리빨리 하면서 암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인격이라든가 성품 같은 것은 이제 멀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게 제도화로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또 이제 다 가짜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성품 훈련이나 인격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서류를 꾸민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이 투사, 전사, 이 용사를 양성하는 과정인가,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세상이 됐을까 하는 그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클래스메이트가 병이 나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면은 이 라이벌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아주 쾌재를 부른다고 그래요. 또 고난도의 교활함을 보이는 그 학생들은 또 그렇다고 그래요.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문제인데도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자기 그 친구한테, 클래스메이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유치한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나 무식하니까, 나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자기가 그 친구를 밟고 올라가려는 그 본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6년 과정인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 투쟁이 16년 이상 유치원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뭐 16년 이상 그 교육이라는 투쟁이 연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같은 직장 동료나 또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던 자기 친구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잘 산다 그러면 다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행복에 질투를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은 이제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앞서는데 이게 모두가 다 그 울화라 그러죠. 울화. 울화통이 난다 그러는데 울화의 씨앗이다 하는 거 이게. 그래서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이 노골적인 반발을 갖게 되는 사람은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 이게 내가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그 패배다. 그래서 그 사실이 자신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도 아프고 시기와 질투감이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지와 야심과 패기에 가득 찬 사람일수록 이 정도가 심한데 그래서 타인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결점을 폭로하기도 하고 불행을 발견해내는 것이 이 야심찬 사람, 이 패기에 가득 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그 금원 같은 게 있는데 자신의 우위, 자신이 잘 나가는 거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 무엇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는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노출하면 안 된다. 이게 금원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좋은 말 하나 들어보세요.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는 적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상대를 경외하는 마음을 표정과 행동과 말에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속내를 감춰야 된다. 우리 흔히 그러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말에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말들이 행동들이 표정들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 어떤 인류 회사의 그 영업부장이었던 A씨가 있었는데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하청업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제 명퇴를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부장님 가시는 곳에 따라가면서 부장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필요할 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할 때는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립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LIP, 립 서비스. 말뿐인 호의라는 뜻인데요. 립 서비스. 말뿐인 호의.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어려울 때는 말씀하세요.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립 서비스로. 이거야말로 위선이 없는 거죠. 이런 말처럼 위선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내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가만히 보면 복선이 깔렸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 할 수 있는 것은 단서야 단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 말에 사실은 그 사람 말에 달콤한 말이지만 그 사람 말에 다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진실로 이 사회생활 하다가 위기를 닥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의 그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눈치를 쓱 살피고 있다가 최악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 슬쩍 접근해가지고 속을 한번 떠보는 거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정말 절친한 친구, 절친을 만나서 그 절친과 함께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위로도 좀 받고 이런 좀 귀한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그 절친들이 이제 만나주지 않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만나서 그 위로는커녕 야, 나 돈 없다. 바로 오리발림이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어떤 위로를 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이 내일 만날 사람 중에 4분의 3은 여러분 내일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만나셨지만 여러분이 내일 만날 사람 중에 4분의 3은 이미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 중에 4분의 3은 이미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친구를 팔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보통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나에게 푸시를 하거나 갑질을 하지 않을까, 권력자라든가 살인 강도, 도둑, 이 폭력단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률,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 잘못되는 게 아닌가, 범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또 미신이라든가 자연의 위협, 이렇게 추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자신의 미래, 또 내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 등을 희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개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이 본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본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면 그 공포심만큼 인간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고 마는데, 이 상대방의 실체를 모를수록, 추상적인 것일수록 이 공포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이 공포가 인간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자, 모든 지위를 걸고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미사여구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여 사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친구나 동료를 팔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그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라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공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포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지 짓밟고 올라가려고 한다. 누구든지 팔 정도로 그런 매정함을 보이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금전적인 손해를 싫어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돈, 한마디로 돈이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아유, 난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돈 문제는 초월했습니다. 아주 뜻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금전, 돈에 대해서 초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관 속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분일 거예요. 인간이 돈이 있는 인간일수록 돈에 더 집착하고 돈에 더 탐욕적인 그런 집착력이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돈, 지위,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명예나 지위는 모두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서 화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부모의 죽음이라든가 형제의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은 참 굉장히 처절하고 못 견뎌 할 것 같이 그러지만은 사실 부모의 죽음이라든가 형제의 죽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히 잊혀집니다. 그 잊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이제 좀 예민한 분이나 특이한 분들은 이제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세월의 악이라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 잊죠. 그런데 이 금전적인 손해를 당한 억울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더 깊이 할수록 세상 물정을 알고 이 스스로 방어할 수단이 있음을 깨달음에 따라서 점점 더 이 금전적인 손해를 당한 억울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들이 다양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신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의나 신의 같은 것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 쉬운데 정의를 부르짖고 신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무슨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속이는 그 지혜들이 나쁜 지혜들이 만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을 속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이는 그런 나쁜 속임수들이 이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거죠. 정면으로 와닿는 직언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거칠의 말이나 아첨이라는 것은 딱 질색이에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해 주는 게 좋겠죠. 뭐든지 사양하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나 기업 같은 데서 새로운 타이틀을 맡은 그 리더들이 이제 그 자신의 그 호탕함을 가장하고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말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겠죠, 이게. 예? 사양하지 말고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정말. 또 흔히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자, 마음껏 즐기세요. 오늘만큼은 사양하지 말고 완전히 터놓고 지냅시다. 뭐 야자 타임도 하려면 하고 완전히 터놓고 오늘 아주 멋지게 지내보자고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야기를 잘못 해석한 그 미숙하고 어리석은 그 부하 직원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김 부장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그 속에 있던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다든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예? 인간의 마음에 정면으로 와닿는 그 직원 했잖아요. 이 어리석고 미숙한 그 부하 직원이 인간의 마음에 정면으로 와닿는 직원은 잊혀지지 않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 상처가 기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솔직한 말이라든가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방법과 시기를 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다.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이면 다 되는데 뭔 걱정이야? 자,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돈이 최고의 수단이고 돈만 의지하면 만사 오케이야. 알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잘못되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출발점부터 이 돈 만능 사상, 황금 만능 사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은 인간의 그 판단, 뭐 도덕심 전에 인간의 그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이 그 무기나 그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돈의 힘에만, 황금에만 의존했다고 하면은 로마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돈 부족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로마 군인에 대한 공포심에 의해서 공포심을 갖고 그 나라의 수장들이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황금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조직의 성장은 돈보다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사람의 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류를 파악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시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까? 응?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물론 이제 신문이라든가 TV 뉴스만 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많고 이 가짜 뉴스라는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잘못되고 가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첫 번째는 이제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 세상의 흐름을 모든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지능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날카롭게 이 세상의 흐름의 방향을 짚어내는 심리형이 있어요. 심리형.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능형. 두 번째는 심리형. 지능형과 심리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명철한 그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감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직관력이라고 그러는데 직관력. 오늘날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지럽게 변화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는데 세계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미니 슈퍼, 아무리 작은 상점이라고 그래도 지구의 저편에서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뉴스도 봐야 되고 맨날 국내 뉴스나 그 드라마만 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뉴스나 아니면 이제 권위 있는 그 커뮤니티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 바로 한국 안방에서도 그게 전달이 되고 그러는데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미국 경제가 있고 유럽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으로는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물이 도도한 물이 이렇게 강물이 흐르듯이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흐르는 그 루트가 일정합니다.
그게 갑자기 강물이 그냥 산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되겠죠. 그런 날은.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응?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경제적인 일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이제 한 달, 1년 후에는 그게 이제 일본을 거쳐서 또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한국에 어떻게 그것이 전달이 될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이제 깊이 연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글로벌 시대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지능형과 심리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고서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다. 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그만큼 너무 급변하고 인간이 자신의 그 정신력을 집중해 가지고 예민하게 그 느낌을 받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리더, 성공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의 흐름의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욕구의 변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선호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지금 유행되는 게 무엇이며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은 형광등이나 사오정이 되겠고 막차 탄다고 그러잖아요. 막차. 세상 물정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한때 그 단물을 빨아먹었지만 이제 다 끝난 거를 야 이게 지금 나한테 수지 맞는 일이 왔나 보다 기회인가 보다 하고 확 덜컥 잡아버리면은 그게 사오정이 막차 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쥔 자는 권위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높은 이 타이틀을 가지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 조직의 수장, CEO,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그 권리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나 권리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 역사책을 보면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흐름이 거기 나오니까 이 세상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구식무기냐 신식무기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머리가 기냐 짧으냐 이런 차이지 그 인간의 속에 있는 그 본심, 본성 그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그 지위나 권리를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 대부분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무슨 아돌프 히틀러라든가 무슨 로마 황제가 아닐 테니까 대부분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 인생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회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고 경제생활 또 돈이 없으면 이 사회생활과 그 모든 인생살이가 쉽지 않을 테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에고이스트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이익이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나 아니면 그 사회적인 이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스트다. 또 다른 특성은 현대인은 권모술수적인 인물이다. 권모술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 현대인의 특성을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개선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스트면서 권모술수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간지에 뛰어나다는 거죠. 교활하다. 응? 간사스러운 그 지혜로 뭉쳐있는 것이 현대인이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두 번째는 배짱이 있다. 배짱이 두둑하다. 그래서 뭐 집집마다 보면은 그 빚이 없는 집이 없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 한국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그 정말 금수저를 물고 나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융자 받아서 쓰면서 그 크레딧 카드 메우느라고 그냥 평생을 그 메우다가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배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빚더미 속에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또 소비 활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 흘리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없다. 아까 얘기처럼 친구를 팔아먹기도 하고 남을 짓밟고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이 사회생활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법이나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진정으로 선한 힘이 아니라 악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욕망의 포로다. 그래서 돈의 노예, 또 한국은 술문화 이런 것들이 월등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부끄러움과 반성을 모른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유교주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기적이다. 이건 뭐 아까 나왔던 건데 열 번째는 변절을 잘한다. 마음이 뭐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변할 수 있는 것.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그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지위를 지켜야 되고 돈을 찾아야 되니까. 참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인데 그 인간의 본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또 여러분의 본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 한번 리마인드 잠깐 간단하게 해볼까요? 인간의 본심. 인간은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본성이 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죽을 각오로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말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정말 필요한 때 사람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립 서비스로 어려울 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립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탕 발림을 하고 계십니까? 립 서비스로. 아니면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자, 그다음에 인간은 동료를 팔 수 있는 존재다. 뭐 동료, 친구, 뭐 가족도 뭐 팔아 넘기는 세상이라 그래요. 인간은 금전적인 손해를 싫어한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잊혀지지만 자기가 돈 때문에 손해 본 것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인간을 속이는 그런 간악한 지혜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면으로 와닿는 직언은 잊혀지지 않는다. 모든 말씀하세요. 야자 타임도 할 수 있고 뭐 오늘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마음껏 즐깁시다. 오늘 사용하지 말고 터놓고 지냅시다. 이랬을 때 여보시오 김 부장 오늘 어떻게 일 그딴 식으로 해? 이랬다가는 당장 목이 잘린다는 거예요.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다. 돈이 최고입니다,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저는 뭐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No. 다 당신 그 속에 다 보여, 돈이. 돈 가지려고 온 거 다 보여. 근데 이제 인류사를 보면은, 지금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고, 인간을 성장시킨 것은 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힘이다. 사람의 힘이다. 이제 이런 지혜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하면은 누구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능형,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심리형. 그래서
정말 뛰어난 탁월한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사오정이 막차를 타는 이 세상의 그 흐름을 잘 모르면 사오정이 막차를 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권력자는 권위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지위나 권리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망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야 망하기는커녕 야 돈만 들어온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0가지 그 현대인의 그 에고이스트적이고 곤모술수적인 인간의 형태 10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 10가지 중에서 3가지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3개만 말씀드리면 법이나 규제에 구애되지 않는다. 무법천지예요, 보면 무법천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큼 돈만 있으면 법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도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뭐 누구나 이런 저기 그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다 누구나 준법 정신이 있는 나라인데 철저하게 이게 법이나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흔한 말 있죠.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맞죠? 돈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 좋은 사람을 쓰거나 판검사에게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무죄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제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사회가 그렇지는 않겠는데 또 신문이나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보면 또 그래요. 예?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법이나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건데 부끄러움과 반성을 모른다는 거죠. 부끄러움과 반성을 모른다. 근데 이게 너무 순진한가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을 한다. 그렇게 살면 또 너무 소극적이고 순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부끄러움과 반성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사회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끝이 무언가? 저 인간의 끝은 무엇일까? 이 사회 집단의 끝은 어딜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변절을 잘한다. 쉽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변한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죠. 소나무. 일송종 푸른 소른 뭐 그런 그 가곡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변치 않는 마음 그게 이제 옛날 얘기 같아요. 보면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거나 이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면 중에 하나는 인간은 인간되게 하는 거. 그거는 이게 변치 않는 마음이다 하는 거지. 변치 않는 마음. 인간의 그 순수한 마음. 좀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또 한 가지 마음을 품었으면 그걸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것이 인간다움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의 본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인간입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의 본심에 대해서 한번 소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